자, 선반 과정평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반 과정평가의 경우, 자, 먼저 오른쪽 앞단의 경우 수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의 경우는 모델링을 진행한 후에 캠 프로그램으로 NC 데이터를 출력해서 가공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수동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심코 8 버전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코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편집기 기능에서 새로운을 클릭해 주신 후에 심코가 실행되었다면 편집기에서 새로운 그리고 백플롯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플롯에서는 백플롯 창을 켜주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수기를 쓰는 창과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가공 경로가 나온 창,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래밍을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와야 될 건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퍼센트와 대문자 5의 숫자 4자리. 자, 보통 이 대문자 5의 숫자 4자리로 프로그램 번호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숫자의 경우 보통 시험에서 지정된 비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원점 복귀부터 해야겠죠? G28 U0. W0. 자, 선반의 경우는 보통 이제 G28 U0. W0이라는 원점 복귀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G28은 원점으로 복귀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원점으로 복귀하지만 어느 한 장소를 들렸다가, 즉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X라는 부분을 들렸다가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좌표값이 나와야 되는데 U와 W가 나왔죠. 자, U는 X와 같고 W는 Z와 같습니다. 다만 이 X와 Z는 절대좌표이고 U와 W는 상대좌표예요. 즉 X0, Z0이면 이제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이 되겠지만 U0, W0은 현재 위치에서 0인 지점, 즉 현재 위치를 뜻합니다. 즉 G28 U0.W0은 현재 위치에서 공구가 바로 원점으로 복귀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G50, S2000 그리고 T0100까지. 자, G50은 이제 최고 회전수 지정이죠. 보통 이제 S2000, S 값과 같이 나오는데, 자, 최고 회전수를 S2000으로 제한한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T0100. 자, T01로 공구를 불러오지만 아직 보정은 주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G96, S180 그리고 M03. 자, T0100을 자, 여기다 붙여줄게요. 이게 훨씬 낫겠네요. 뒤에 이제 G50 코드를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T0100을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T0100을 통일해서 붙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55.Z G0 급속이송으로 X55.Z5.M8로 절삭유까지 켜주고 T0101로 보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일한 비슷한 코드가 나왔죠? T0100과 T0101. 자, T01
공구를 불러오는 코드인데 뒤에 00은 보정값입니다. 00으로 할 경우 보정값이 없는 상태로 00만 불러오는 거고 뒤에 01이 붙을 경우 보정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길이 보정을 하실 때는 공구에 보정을 넣을 때는 공구를 좀 움직이면서 주는 편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96. 자, 회전을 의미하는 코드에는 회전 G96과 G97이 있습니다. 자, G96은 회전 속도가 일정한 이제 회전 방법이고요. G97은 이제 회전 수가 일정한 회전 방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G96의 경우 이제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자, 이렇게 큰 소재와 작은 소재 회전 속도가 일정하면 얘의 이제 회전 수와 작은 소재의 회전 수가 다릅니다. 얘가 뭐 100번 회전한다고 하면 얘는 한 200번 회전할 수가 있겠죠. 둘의 회전 속도는 같으나 회전 수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G96 코드를 쓸 때는 이 회전 수가 너무 커지지 않게 G50 최고 회전 수를 제한하는 코드를 같이 써주게 됩니다. G50과 G96은 거의 세트로 붙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03은 회전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정회전을 한다는 의미고요. M8은 절사규를 켜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G0 급소이송이죠. 절삭이 아닌 이송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코드를 만들어 보면 G71 U1.R0.5 다시 G71에 P10 Q20 U0.2 W0.2 F0.2. 자, 이 G71 사이클을 사용하실 건데요. G71 사이클은 이제 황삭에서 황삭을 가공하는 코드로 바로 이제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위에서 이런 형상으로 가공이 좀 이루어지는 코드입니다. 자, 외경 황삭이라고 하죠. 자, 이 코드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밑에 좀 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먼저 처음 나오는 U는 절삭 깊이를 의미합니다. 즉 X를 이제 1mm씩 가공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X가 1이어도 X를 1mm씩 가공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R0.5. 자, R 값은 이 후퇴 값입니다. 자, 가공을 진행한 후에 0.5만큼 후퇴를 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다시 0.5만큼 후퇴를 해서 공구가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P10과 Q20은 사이클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번호고요. U0.2와 W0.2는 각각 X값, Y값으로 X값, Z값으로 황삭의 여유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F는 이제 피드, 이송속도죠. 자, 여기서 설명을 다 처음부터 하게 되면 이게 동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수기의 코드에 대한 내용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알리는 N10 그리고 G01 X-1까지 그리고 Z0. 자, 먼저 이 P10 시작을 알리는 번호라고 했죠. 자, N10. 자, N10을 P10이 N10을 의미합니다. 같은 숫자가 N은 이제 블록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10이랑 P10 이 같은 숫자여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X축부터 움직이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소재를 가공을 할 때, 자, 이 중심부부터 중심 딱 X0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소재 형상이나 공구의 형상 또는 측정값의 오차에 따라 이 가운데 부분이 미절삭 구간이 살짝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를 살짝 낮은 X-1에서부터 가공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면을 확인하면서, 자, 도면이 어디 있나요? 자, 이 도면을 확인하면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사 가공에서는 자, 이렇게 접근을 한 뒤에 이 형상을 따라서 가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X를 14까지 가공하는데 이게 못따기가 들어가 있죠? 자, 못따기 값이 밑에 보면 C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C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C1이 되려면 X를 12까지 가야 됩니다. 자, 왜 이제 X가 13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자, 선반에서 이 X 값은 자, 이 중간을 기준으로, 자, 중간을 기준으로 좀 되기 때문에, 자, 반경값과 직경값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못따기 부분에, 자, 여기서 여기가 X를 이제 13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자, 이 양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자, 양쪽에 0.5mm씩 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X를 13으로 했을 경우. 그래서 X를 12로 하셔야 양쪽에 0.5가 아닌 1mm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라운드와 못따기를 넣어줄 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위쪽만 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아래쪽에도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X 값은 2배로 이제 빼주시거나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못따기를 하기 전인 X12까지 가주신 후에 못따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X14. Z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C1이기 때문에 -1.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해보자면, 다른 것들은 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 게 이쪽이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R3인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지금 여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 좌표값부터 먼저 알아야겠네요. 자, 계산기를 쓰는 게 편하실 텐데, 자, 계산을 대충 해보면 여기가 27, 37, 49, 58, 67, 83, 99, 7mm네요. 맞나요? 좀 계산을 좀 대충 했기 때문에 언제나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27, 37, 49, 58, 67, 83, 99, 7mm가 맞네요. 자, 그럼 7mm면, 자, 지금 저희가 Z-1까지 가공을 했고, 이 라운드가 3mm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R7, 여기가 7에서 라운드 4 뺀 4까지 가야겠네요. 자, Z를 -4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호 가공을 해야겠죠? G02, X. X는 R3인데 2배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X20, Z는 -7, R3.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G01이라는 코드를 사용했는데요. 자, G01 그리고 G0. 자, 급속 이송과 절삭 이송. 그리고 이번에 나온 원호 이송입니다. 원호 절삭입니다. 자, G02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공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G03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동일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G0, G01, G02 코드들은 서로 이제 같은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심코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색깔이 통일돼서 나오다가 색깔이 바뀌셨잖아요. 같은 그룹에 속하는 코드들은 서로 반대되는 코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G01 코드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얘도 이 G01 코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숨겨져 있고 여기도 숨겨져 있고 여기도 숨겨져 있고 다만 여기는 G02가 나왔으니까 얘는 G01 코드가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자, 도면을 확인해 가면서 자, X를 24까지 올려야 되네요. X를 24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 얘도 파랗게 나오죠? 자, 그냥 X 값만 입력했는데 얘는 G01이 아니라 바로 위에 나왔던 이 G02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02 코드를 사용하시고 직선 절삭하실 때는 반드시 G01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G01 X24까지. 자, 그리고 G01 24까지 되셨으면 자, 이런 부분의 못따기는 나중에 나사 절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사 절삭을 하는 M24, X24까지 이동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까지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이 아래쪽은 못따기 나중에 이제 홈에서 절삭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7이었잖아요. 그러면 16을 더한 Z-23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Z-23.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29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잘 보면 라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자,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R2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X값 2배 X29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 2배니까요 하면 X는 25가 된다. 즉 X를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으로 X29 Z-9 R2 자, 뭔가 잘못됐네요. 지금 제가 잘못 넣은 게 G04가 맞는데 Z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25네요. 그쵸? 자, 여기서 1mm, 2mm만 증가하면 되는데 여기서 2mm를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9mm라고 잘못 입력했는데 여기서 2mm가 증가해야겠죠? 빼기로 2mm 그래서 25로 입력을 해주고 자, 이제 자, 여기까지 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부분까지 자, 여기 7mm가 적어주시는 게 좀 계산이 편하실 거예요. 23이고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39 Z를 만 39까지 G01 꼭 G01 잊지 마시고요. 9 자, Z를 만 30까지까지 간 후에는 이제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X33까지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까지 또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기가 9mm죠? 네, 못따기가 3mm이기 때문에 여기는 6mm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X값부터 33으로 X33 그리고 Z는 6mm 떨어진 45까지
그리고 못하게 3mm x39에 z-48 맞나요? 자, 39 맞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자, 여기 라운드부터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자, 지금 여기까지 작성을 했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자, 여기도 이제 9mm 인데 C가 이번엔 3mm네요. 그러면 이게 5mm겠죠? 자, 5mm. 자, Z를 마이너스 53mm까지. 그리고 X가 8mm 증가하겠죠? C 4이기 때문에 8mm 증가해서 47. Z는 마이너스 57. 자, 이렇게까지 가공이 됐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가공이 되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왜냐면 가공 범위가,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 중간까지는 가공을 좀 수기에서 가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Z를 마이너스 한 60까지만 가공을 해 줄게요. 자, 60을 가공하게 되면 이제, 자, 여기까지 가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앞단, 뒷단에서 캠 작업으로 46mm를 가공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좀 더 가공하기 좋겠죠? 뒷면에서 이제 50mm 정도로 가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Z-60까지 썼으면 마지막으로 N20, 지공 X55까지 해주면, 자, 이렇게 사이클 코드가 나오실 거예요. 자, N20을 꼭 넣어주셔야 이 사이클의 끝을 알리면서 가공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X150, Z150. 자, 공구 교환점까지 이동하면서 M9 절삭유 꺼주시고요. 회전도 M5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보자면 G50, S2000, 그리고 G96, S200, M3, T0300, X55, 지공 X55점, Z5점, T0303, M8까지. 자, 사실 G50은 이제 위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T0100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굳이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단락적으로 중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G50을 중간에도 한 번씩 넣어주는 편이 좀 좋습니다. 이제 꼭 필요하진 않은 코드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이제 루틴이 되죠. G50, S2000, G96, 그리고 09. 자, 이번에 3번 공구이기 때문에 3번 공구 불러오고 밑에서 이제 가공 근처점까지 이동하면서 공정도 주고 절삭이도 켜주고. 자, 정삭은 G70, P10, Q20, F0.15로 해주시면 정삭이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정삭 가공은 P10, Q20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황삭에서 썼던 N10에서 N20까지 이 코드들을 황삭에서는 아까 여유랑 0.2씩 남기고 가공을 했을 거예요. 이 G70 코드는 이 여유량을 뺀 코드로 정삭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공 X55.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이렇게 모델들을 보면 R값, R12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라운드가 나오실 때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라운드는 황삭과 정삭에서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삭 가공을 끝낸 후에 이 부분을 따로 가공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공이 끝났으면 자, 이 부분, 이 Z 이 부분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7mm였고 여기가 23, 여기는 이제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X를 지공 X55까지 가준 뒤 Z-29 가지고 G01, 자, X를 어디까지? 딱 절삭 위치까지 X29까지 29. 자, F도 0.1 정도로 좀 천천히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계 방향이죠. G02, X 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Z 값만, 자, Z 값만, 자, 이 8mm네요. 그리고 R 값은 12고, 그러면 Z는 여기 위에 마이너스 29에서 8mm 증가한 마이너스 37, R 12.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공으로 올리셔도 되기는 한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공 X55로 그리고 이렇게 G01로 좀 올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G0으로 올리셔도 큰 문제는 없으세요. 어차피 가공이 끝난 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G0 X150, Z150. 자, 공구 교환점으로 이동하면서 M9 절삭유도 꺼주시고, 자, 회전 정지.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도 좀 추가가 되셨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 이 부분에 홈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가공 같은 경우는 G97 코드를 쓰기도 하고 G96 코드를 좀 쓰기도 하는데, 자, G96 코드를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S2000, G96, S120 정도, M3T0500, G0X는 자, 지금까지 바깥에다 안쪽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자, X55에 Z5 한 이 점에서 가공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홈 가공 같은 경우는 가공 시작점을 대략 한 이 정도 위치로 지정을 합니다. 보통 Z는 자, 이 홈의 끝단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X 값은 자, X 근처의 최대점, 자, 여기가 X 최대점이죠. 여기서 한 4mm, 5mm 정도 높은 한 이 정도 위치로 설정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X 최대점이 33이기, 자, 29이기 때문에, 자, 29이기 때문에 X를 34, 자, Z는 Z 마이너스가 여기가 7mm니까 23이네요. Z-23, M8, T0500. 자, 그 다음에 G01, X를 여기까지, 자, 19mm까지 가공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홈 가공을 하실 때는 좀 되게 천천히 가공하셔야 됩니다. F를 0.05로. 그 다음 홈 가공을 이제 가공 내렸을 때 G04 코드라는 사용을 사용하는데, G04 코드는 자, 가공각일 때 G04 코드는 자, 이 가공 끝점에서 잠시 멈추는 코드예요. 자, 이 위치에서 잠시 멈추는 코드예요. 자, 얼마나 멈추냐? P1000. P1000으로 할 때 이제 1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다시 들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01, X34, 이번엔 좀 빠르게 F0.2로. 자, 그리고 우리 홈 가공을 할 때 보통 홈 가공의 넓이가 3mm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가공을 하고, 자, 약간 이동한 다음에 다시 가공면 들어가서 가공을 끝낼 거예요. 자, 이때 이 들어가는 높이, 이렇게 높이,
저기 4mm이기 때문에 한 번 가공한 것만으로 3mm가 가공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3mm일 때는 1mm만 더 이동하면 되겠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3mm, 여기 폭이 5mm일 때는 자, 플러스 방향으로 2mm. 자, 1mm, 2mm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Z를 자,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22까지 그리고 G01 X 19.F0.05 G04 P1000 자, 가공하셨으면 다시 위로 올려줘야겠죠? G01 X34 빠르게 F0.25 그리고 G0 X150 Z150 M9 M5까지 하면 홈 가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즉 홈 가공은 자, 이렇게 한번 가공하고 이동해서 한 번 더 가공하고 자, 이런 형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공을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F0.25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구를 위로 살짝 올릴 때만 F0.15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G97 자, 이 나사 가공은 G97을 꼭 써주셔야 돼요. S800 M3 T05 0700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이번엔 가공 근처점으로 이동하셔야겠죠. 자, 가공 근처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이 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M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저기가 7mm, Z는 마이너스 7mm부터 시작이 되고요. X는 24부터 시작되는데 자, 각각 2mm씩 떨어진 곳에서 가공을 시작할게요. 다만 이제 X 값은 2mm 떨어지게 될 경우 이제 직경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X28에서 X28 Z-7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죠. 자, X28 Z-5 T0 M8에 T0707 자, 그 다음에 나사 절사 코드는 G76 사이클을 사용하게 됩니다. P011060 Q50 R0.02 자, 나사 절사 코드는 좀 외우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좀 코드가 좀 복잡합니다. .2 Z 마이너스 자, Z 마이너스 잠시만요. 23 19네 여기가 P895 좀 다 쓴 다음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사 절사 코드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코드가 G76 코드이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자, 각각의 의미에 대해 사실 이게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자, 먼저 P01 자, 01은 마지막 정삭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가공하고 정삭을 한 번만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 자, 10은 자, 못따기 각도를 의미하는데 10이라는 코드로 입력을 하시면 이게 45도 못따기를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60 이건 나사상 각도고요. 자, 그리고 이 Q50 자, Q50은 자, 먼저 CNC 즉 이제 CNC MC 같은 장비에서는 최소 입력 단위가 0.001입니다. 1000분의 1이죠. 즉 Q50이라는 의미는 1000분의
50, 즉 0.05mm 라는 의미인데요. 자, 마지막 이 정삭을 뺀 마지막 절임량을 0.05mm 가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Q가 하나 더 있죠? 자, 얘도 1000분의 350, 즉 0.35mm인데, 자, 나사 절삭이 처음 가공하는 이제 치수에서 자, 점점 간격을 줄여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즉 0.35mm에서 0.05mm까지 가공을 이제 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R0.02, 자, 얘는 소수점을 사용하는데, 자, 얘가 만약 정삭이 있습니다. 즉 0.05까지 가공한 뒤에 마지막으로 0.02mm를 가공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R 값에 소수점을 넣는 이유는 원래 기존에는 R20이라는 코드로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좀 장비에 따라 이 R 값이 소수점이 없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장비가 있어서 R0.02라고도 입력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자, 이 값들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XZ. 자, 이 P값, XZ는 좀 나중에. 자, P값 먼저. 자, P값은 나사산 높이인데요. 나사산 높이 0.890을 의미하고, 얘는 이제 1.5 피치일 때 0.890, 2.0 피치일 때는 1.19입니다. 보통 이 두 개만 좀 사용이 되실 거예요. 자, 피치 값에 따라 나사산의 높이가 다르고, 자, 그리고 이 X 값, 이게 나사산 높이와 연관이 큽니다. 자, 우리가 M24였죠? M24였을 때 이 나사산 높이 곱하기 이 값을 빼준 값을 의미합니다. 즉 0.89 곱하기 2를 24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게 22.22가 됩니다. 자, X값은 이렇게 좀 정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나사산 높이만 좀 외워주시면, 나사산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으잖아요. 그래서 두 개 값을 빼준다 라고 하시면 좀 외우기 쉬우실 거고요. 그 Z값의 경우는 도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나사가 끝나는 부분이, 자, 여기가 23mm이기 때문에 19mm에서 끝나실 거예요. 이 끝나는 부분에서 한 2mm 정도 더 빼줘서 마이너스 21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했던 나사산 높이의 첫 절임량, 그리고 피치값, F에는 피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나사 코드가, 자, 여기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공이 끝났으면 X 150, Z 150, 그리고 M9, M5에 M2까지 넣어주시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퍼센트까지 넣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코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한쪽 상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은 이제 비번호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코드의 오른쪽에 가공 시뮬레이션이 나오시는데, 가공 시뮬레이션이 이상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코에서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하단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황삭, 정삭, 홈, 나사까지.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이 솔리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주시면 솔리드 애니메이션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솔리드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구와 이 솔리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좀 공구를 설정을 해 보시면, 자, 먼저 황삭과 정삭 공구는 다이아몬드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공구는 그루빙, 5번 공구는 그루빙으로, 그리고 여기 이 세부 설정 기능을 누르셔서, 자, 이 넓이를 3으로 3mm로, 폭을 3mm로 변경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는 따로 설정을 안 해주겠습니다. 이 심코에서 나사 공구 기능에 시뮬레이션 솔리드 기능에 좀 오류가 있어서 나사는 나사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대로 확인.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솔리드 설정. 자, 직경은 50으로, 길이는, 자, 아까 도면과 같은 106mm, Z 위치는 0으로, 50에 106, 0. 그리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솔리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시작 눌러주시면, 자, 이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게이지를 오른쪽에서 왼쪽 조절을 하시면 좀 빠르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정사까지는 뭐 문제가 없으신데, 마지막 나사 기능을 하실 때 나사 공구가 이 반대로 나오는 버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좀 절삭이 안 돼야 되는데 절삭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원래 나사 공구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 부분으로 인한 과절삭 부분을 제외하고 따로 이상이 없으시면, 자, 이 코드를 가지고 CNC에서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저장 한번 해주시고 시뮬레이션에도 이상이 없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수기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이어서 캠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인벤터에서 먼저 모델링부터 좀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인벤터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인벤터가 PC 성능에 따라 조금씩 렉이 걸릴 수도 있으시고요. 자, 먼저 왼쪽 상단에,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스탠다드 IPT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IPT, 부품에서 스탠다드 IPT 선택하면 되는데 단위가 밀리미터인 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밀리미터로 안 되어 있으시면 저기 템플릿에 코리아로 가시면 밀리미터라고 따로 이분의 스탠다드 IPT 밀리미터가 있으실 거예요. 그대로 스탠다드 IPT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좀 확인해 보면, 자, 저희가 가공할 부분은 대략 한 이 정도까지인데 여기까지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면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드는 게 좀 더 쉬울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얘가 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쪽이 앞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는 게 아시겠죠? 물론 이제 반대로 그냥 이제 도면대로 만드셔도 되는데, 도면대로 만드시면 캠에서 작업을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자, 평면은 XZ 평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XZ 평면. 자, XZ 평면을 선택을 해주셨다면, 자, 선 기능을 이용해서, 자, 가장 이 형상과 비슷하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드는 처음부터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런 형상을 만들게요. 반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뒤집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선을 왼쪽 상단에 선을 클릭해 주신 후에, 자, 이 가운데 원점부터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덟.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까지. 자,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이런 지금 수평, 직각과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선이 좀 대각선으로 나오셨다면 나중에 구속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선을 앞에 그림과 같이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선을 다 만드셨다면 상단에, 자, 먼저 수평, 수직, 이 수평과 수직으로 선을 직선으로 좀 구속을 해줄게요. 지금 이제 앞에 화면같이 되어 있다면 구속을 따로 줄 필요는 없으실 테지만, 만약 선이 삐뚤어져 있다면 수평과 수직 구속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수평 구속. 자, 그런데 수평 구속을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점선이, 자, 수직 방향으로 나오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평면을 만들 때 XZ 평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뷰가 지금 이렇게 좀 90도 회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선을 직선으로 만들고 싶다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수직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점선이, 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예시로 점선으로 이거 알려주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을 좀 구분해 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수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직선으로 주려고 하시면, 자, 이런 과도하게 구속된다고 뜨는데 그냥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좀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을 때 얘를 수직으로 구속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점선에 맞게, 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구속이 되실 거예요. 점선에 맞게. 자, 이렇게 선들을 직선으로 다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자, 먼저 가장 큰 치수부터 좀 넣어줘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여기가 27, 37, 49네요. 그러면 49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9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9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상단에 치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의 선과 오른쪽의 선 두 개의 요소를 클릭하면 그 치수 값이 나오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49를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치수가 49mm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치수를 넣어줘 볼까요? 자, 이 선은 4mm. 자, 여기 4mm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23mm.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네요. 여기가 자동으로 12mm가 되겠죠? 네, 12mm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과도하게 치수가 되었다고 뜨는데 그래도 꼭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승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승인을 눌러주시면 이 치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12mm라고 알려줄 수는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총 49mm라는 치수가 넣어졌고 4, 23, 10mm가 넣어졌으니까 여기는 넣을 수 있는 치수가 없어요. 그냥 12mm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치수를 넣어주게 되면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냥 나중에 확인을 위해서만 치수를 확인하려면 승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 있는 치수로 기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 치수를 다 넣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수직 치수를 넣어줘 볼게요. 자, 상단에 치수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치수와 아래쪽 선 여기가 자, 여기가 몇 밀리죠? 자, 지금 이 부분이죠? 47mm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반만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47 나누기 2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넣어주면 23.5라고 나오고 구분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자, 이 치수 기능을 ESC를 눌러서 치수 기능을 꺼주시고요. 치수 기능을 ESC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켜주신 후에 이 아래 선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자, 이 선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이 중심선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이 중심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클릭해 보시고 자, 이렇게 점선, 중심선과 같이 이 선이 변경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단에 치수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을 치수를 줘봅시다. 여기 부분과 동일하게 이 아랫부분 자, 클릭하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이 아래쪽까지 치수선이 나오고 파이라고 나오는 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고 선택을 하면 바로 이제 이 최전물체라고 인식이 되면서 파이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파이 값은 자, 이 부분이죠. 45파이네요. 자, 45 나누기 2 할 필요 없이 그냥 45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넣어줘도 되지만 이 부분을 중심선으로 변경하고 그냥 치수 그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른 부분도 치수 계속 넣어줘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여기는 41mm 41mm 자, 혹시 입력을 잘못하셨으면 너무 큰 값을 입력하거나 잘못하셨으면 컨트롤 Z를 한번 눌러주면 작업이 전으로 돌아갑니다.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취소했던 거 다시 앞으로 돌릴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 선과 이 선이 수평으로 좀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 네, 지금 이 선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가 보라색으로 나오신다면 여기도 따로 치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게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자, 여기서 여기는 49mm 자, 여기서 여기는 45mm네요. 자, 49mm, 45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치수가 빠졌네요. 자, 여기 치수가 여기 3mm와 4mm. 자, 여기서 여기가 3mm.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4mm. 네. 3mm와 4mm까지 넣으면 치수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못따기 라운드도 좀 넣어줘 봐야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 R3 라운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라운드가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R2겠죠. 자, 여기 R2 여기 부분에 R3.
자, 상단에 목깎이를 클릭해 주시고, 자, 3mm. 자, 먼저 2mm부터 가볼까요? 목깎이 2mm. 자, 여기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얘와 얘. 자, 지금 아랫부분에 라운드가 보여가는데 여기 컨트롤 Z 눌러서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자, 목깎이. 자, 위와 아래선.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눌러주시면 목깎이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목깎이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목깎이가 아니라 못따기로 되어 있으시면, 자, 이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목깎이와 못따기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목깎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목깎이인 상태에서, 자, 목깎이가 이뤄질 두 개의 선, 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R 2mm의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냥 3으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지금 여기 치수가, 이게 45가 아니라 35였네요. 자, 심지어 이 라운드가 들어간 이 중심이 35라고 됩니다. 자, 여기가 R2이기 때문에, 자, R2가 들어간 R2 라운드의 중심값이 35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치수를 입력하려면 39를 넣으셔야겠네요. 자, 컨트롤 Z로 목깎이 취소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45mm라고 넣으셨을 거예요. 이 45mm를 더블 클릭하시면 치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 39mm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깎이 2mm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3mm가 들어갈지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R 2mm, 목깎이 R 2mm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목깎이 3mm로, 자, 이 부분이 아닌, 자, 이 선이 아닌 이 선과 이 선으로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운드 부분과 위쪽 선, 자, 이런 식으로 목깎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R2 그리고 R3. 자, 어떤 걸 먼저 하냐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치수가 나온 건 35파이가 이 R2의 원점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 2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라운드 2 진행한 후에 라운드 2와 이 선을 클릭하셔서 라운드 3, R3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선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라운드 이렇게 두 개를 주셨으면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로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회전. 자, 회전. 자, 회전을 하시면 우리가 이 중심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역이 바로 잡히실 거예요. 혹시 중심선을 안 만드셨다면, 중심선을 안 만드셨다면 축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 회전할 중심선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상태로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저장하기 눌러 주시고요. 자, 선반 과정평가. 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하신 후에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인벤터 버전에 따라 이 파일이 HTML에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저장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자, 이 파일이 IPT 파일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 인벤터에서 작업을 하셨으면. 자, 근데 인벤터가 아니라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인벤터 버전에 따라 HTML에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자, 확장자를 변경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인벤터는 IPT 파일로 확장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근데 엣지캠에서는 IPT 파일이 인벤터 버전에 따라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열린다면 이 파일 형식을 아까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에서 파일 형식을 SAT 파일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AT 파일로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캠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상단에 엣지캠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선반 파트 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로딩과 함께 선반 파트 파일이 켜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캠에서는 보통 이제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디자인 모드에서는 모델의 불러오기, 스톡의 생성, 원점 변경, 그리고 가공에 도움이 되는 점과 윤곽, 피처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모드에서는 공구의 생성, 가공 경로의 생성, 그리고 시뮬레이션, NC에이터 출력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엣지캠이 실행되었으면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열기 버튼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저장한 위치로 이동하셔서 저기 모델을 선택한 다음 열기 버튼으로 모델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이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형상이 좀 반대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상단에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편집에서 요소 정렬을 클릭하면 이 모델을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만드는 평면이 달랐으면 솔리드 형상이 자,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요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 요소 정렬. 자, 회전축을 정의하는 페이스. 자, 이 원통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원통면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세워져 있던 모델도 자, 이렇게 옆으로 XZ축이 정렬된 상태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이 모델이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원통면을 클릭해 주시면 좌우가 반대로 뒤집힙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점 평면을 정의하는 페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 부분에 원점이 있으시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점이 혹시 이 뒤쪽으로 가 있으시다 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회전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원점이 되는 면을 선택하면 원점이 변경이 됩니다. 자, 저희는 이 앞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해서 원점을 여기로 맞춰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C축은 이제 하축 이상의 환경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과 정렬까지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자동 스톡 기능으로 소재를 생성해 볼게요. 자동 스톡을 클릭해 주신 후에
자, 스톡의 길이, 모델 길이가 이제 49mm이기 때문에 스톡 길이는 한 50mm, 그리고 정면은 1mm, 스톡 직경 50.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가 106mm고 106mm, 모델에서 길이가 106mm이기 때문에 이 스톡 길이를 106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정면은 1. 자, 스톡 106에 정면 1. 그리고 스톡은 50으로. 그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그 다음으로 가공 시작점이 될 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점의 위치를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면, 자, 상단에 이 좌표 입력이라는 걸 눌러줄게요. 좌표 입력으로 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에는 5mm, X에는 55mm, 5mm. 자, 좌표값 입력을 클릭하셨으면 이 좌표값 창이 뜨실 텐데요. Z에 5, X에 55 입력을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의 위치가 나오실 텐데 아직 생성된 게 아닙니다. 꼭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점이 생성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피처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 탭으로 이동하시면 피처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신데요. 자, 피처 검색을 클릭. 자, 피처 검색을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피처 기능이 다 켜져 있으셔야 되고요. 윤곽 종류는 최대 X 종류로, 그리고 정면 피처만은 체크 해제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 체크되어 있으시고 윤곽 최대 X 종류, 정면 피처만 이제 체크 해제되어 있으시다면, 자, 밀링 피처로 들어가셔서 밀링은 다 꺼주셔야 됩니다. 자, 밀링 탭에서는 밀링 피처 검색을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피처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윤곽 요소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그러면 작업하기 편하게, 자, 왼쪽 하단에 이 다이나믹을 클릭해 보시면 선반 XZ 보기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XZ 보기를 눌러보시면 정렬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반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선반 XZ 보기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화면의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하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공 모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 선택. 자, 그러면 이제 시퀀스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시는데, 자, 포스트를 선반 하나 공용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포스트를 반드시 선반 하나 공용 또는 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용 포스트를 선택해 주신 후에 최대 RPM 적용도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스핀들 그립 위치 선택이라는 도움만을 뜨시게 되면, 자, 이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냅을 잡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공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왼쪽에 오른쪽에 가공 선택창들과 아래 시퀀스 창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공 모드 전환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황삭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황삭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황삭 가공을 클릭하면 선반 윤곽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아래쪽의 윤곽과 위쪽의 윤곽, 자, 먼저 아래쪽부터 클릭을 해주시고 위쪽도 클릭, 두 가지 윤곽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들은 황삭과 정삭에서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낮기 때문에 선반 가공의 경우 외경 가공은 X 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가공은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반 모델이 이 뒤쪽이 X 값이 내려가는 형태의 가공이라면 이 뒷부분은 나중에 홈 가공에서 홈 공구로 따로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점 선택이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새 시작점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 자, 만약 시작점이 지금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신다면, 자, 이 시작점, 우리가 원하는 시작점 근처인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시작점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확인. 자, 끝점도 확인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사이클의 시작점은 바로 아까 만들었던 시작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삭가공 설정창이 나오시고요. 고정 사이클 선택, 보정 안함, 언더컷 무시. 자, Z효율량 0.2에 X효율량 0.2, 절임량 1, 공구 방향 정렬 체크. 자, 시작은 1, 종료는 4. 자,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이 고정 사이클, 아까 수기에서 썼었죠? G71 사이클을 사용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공구경 보정은 보정인데 굳이 이제 황사에서 보정을 넣어줄 필요는 없으시고요. 언더컷 무시는 이 언더컷 무시를 눌러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Z값, X값이 내려가는 가공의 경우 무시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Z효율량, X효율량, 그리고 1회 절임량. 자, 공구 방향을 정렬시키는 기능이시고요. 그리고 윤곽 연장 기능은 시작점에서 1mm 연장, 종료에서 3mm 더 연장, 가공 경로를 연장하는 기능입니다. 자, 입력이 다 완료하셨다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 캠 같은 경우는 이 공구 탭에서 좀 입력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자, 이송도 0.2에 회전도 180, 공구번호 1번, 주소 일정 제어 체크, 노즈 반경 0.8에 레디얼 형상 EOC 12에 95. 자, 아마 한두 번 해보셨으면 아마 여기의 값들은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 공구 번호는 각자 아실 테고, 공구 번호의 경우에 실제 장착되어 있는 공구와 동일한 번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소 일정 제어가 체크되어 있으면 G96으로 가공 경로가 가공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G96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노즈 반경과 형상 기호, 엣지 길이, 측면 각도, 레디얼. 자, 이들은 공구 데이터입니다. 특히 이제 공구 좌표기의 레디얼은 선반 작업에서는 이제 거의 다 레디얼로, 내경이 아닌 이상이야 레디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형태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황삭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삭 가공까지 해볼까요? 상단에 정삭 가공 선택. 자, 선반 윤곽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면, 자, 아까 황삭과 동일하게,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먼저, 여기를 두 번째. 자, 혹시 잘못 선택하셨으면 상단에 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했던 것들이 모두 취소가 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확인 버튼. 자, 시작점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황삭과 동일하게 시작점이 이 위치가 아니라면,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시작점 위치를 변경해 주시고 확인, 종료점도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럼 정삭 가공은 언더컷 무시 체크, 경구경 보정은 정삭이니까 넣어주시고요.
자, 시작에 1, 종료에 3. 정사이기 때문에 여유량은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자, 언더컷 무시, 자동 보정, 시작 연장 1, 종료 3. 다음은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공구 탭에서는 이송속도 0.1, 회전속도 200, 공구 3번. 자, 주소 일정 제어 체크에 노즈 반경 0.4, 홍상기호 D, 엣지 길이 11, 측면도 93. 자, 레디얼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값들은 다르게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해주셨으면 확인 버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삭 가공이 생겼지만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Z0에서 바로 내려온다는 점인데요. 급속으로 내려오죠. 자, 이러면 물론 Z0으로 내려오는 거고 가공이 된 부분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삭 가공을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이 시퀀스 창에서 정삭 가공 왼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 안에 3.3 정삭 가공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3 정삭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세부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세부 설정 창이 나오셨으면 리드 링크로 이동하셔서 진입 각도에 90, 진입 반경에 1. 자, 리드 링크 탭으로 이동하셔서 진입 각도에 90, 진입 반경에 1을 입력하시고 하단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실게요. 자, 진입 각도에 90, 반경에 1mm를 넣어주시면 자, 1mm의 반경을 두고 자, 이렇게 위에서 90도 떨어진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 정삭 가공의 가공 경로가 물론 아까 연장 2mm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90도 자, 이런 식으로 가공 경로가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면 자, 홈 가공, 마지막에 홈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적인 도면이었으면 자, 여기와 여기가 높이가 같다면 자, 이 안쪽만 홈 가공을 하셨으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뒤쪽이 지금 여기보다 낮기 때문에 이 공구로는 이 정삭 공구나 황삭 공구로는 이 부분을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충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홈 가공으로 가공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확장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홈 황삭 가공이 있으실 텐데요. 이 홈 황삭 가공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반 윤곽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홈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총 3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를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좀 편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외경부터 자, 이 윤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자, 윤곽 선택, 확인. 자, 그럼 사이클 시작점을 선택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끝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형광 초록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부분에 지금 x가 50이기 때문에 자, 5mm 정도 열을 둬서 x 55부터 시작을 할게요. 근데 여기 z 값은 한번 도면 확인을 해야겠죠? 자, z 값은 도면. 자, 아까 여기가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z-49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27에 37, 49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Z값을 49mm를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좌표 입력을 클릭해서 좌표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입력 클릭. 자, Z는 -49, X는 55. 자, 좌표 입력을 클릭을 해서 Z -49에 X 55 입력하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자, 순차 방식에 여유랑 주지 말고 피치는 80, 드웰 1, 팩 전량 2mm. 자, 가공 타입은 순차 방식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시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공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정삭이니까 따로 황삭을 두지 않고 정삭으로 끝낼 거기 때문에 여유랑은 넣지 않고, 자, 피치 80%. 자, 피치는 자, Z축의 이제 1의 전입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바로 자, 공구 경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이 두 경로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3mm 이제 홈 가공 공구를 사용하실 건데요. 3mm의 홈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3mm의 80%, 즉 2.4mm씩 가공 경로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2.4mm. 자, 그리고 Z축의 전입량은 2mm씩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공구. 자, 0.05에 표정도 600, 공구번호 5번. 자, 캠으로 하실 때는 이 주속 일정 제어를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에 0.33. 자, 캠으로 하실 때는 G97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G97로 되어 있고요. 자, 길이 10mm, 코너 반경 0.3, 폭 3mm, 레디얼. 자, 혹시 반전이 아마 체크 해제되어 있을 텐데, 해제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면 하단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홈 가공을 하면서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가공, 여기 가공. 다시 한번 확장의 홈 황삭 가공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윤곽을 클릭하고 확인. 자, 물론 시작점은 한번 도면 확인을 한번 해야겠죠. 자, 지금 가공 시작점이 그럼 이제 이 부분인데, 자, Z-49에서 12mm 빼면 되겠죠. 그러면 37mm입니다. 다시 한번 상단에 좌표 입력을 클릭해 주시고, 자, Z는 -37. 자, X는 여기서 한 5mm 정도만 더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도면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47mm죠. 그러면 5mm 정도 더 줘서 52mm. 37에 X 52 확인. -37입니다. 자, 이 값들이 아마 그대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공구 탭으로 가서 하단에 현재 공구 사용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구 사용은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를 그대로 사용할 때 쓰는 옵션으로, 자, 따로 회전 속도와 이송 속도 같은 것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옵션입니다. 현재 공구 사용 체크를 해주셨으면 확인 버튼까지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자, 홈 황삭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여기겠죠? 다시 한번 확장해서 홈 황삭 가공. 이번에는 맨 아래 선, 아래 윤곽, 그리고 확인.
자, 시작점은 여기는 아까 7mm가 여기가 45mm였네요. 50mm 줘도 되는데 좀 더 주는 편이 좋습니다. 52mm 정도로 좀 더 높게 주는 게 좋고요. 자, 아까 37mm에서 여기 3mm 더 빼서 34로 주면 되겠네요. 자, 표입력. 자, Z는 마이너스 33mm. 자, X는 자 근처의 최대 Z점이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가공하기 때문에 여기잖아요. 그래서 52mm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52, 34에 마이너스 34에 52 그대로 확인. 자, 처음 이제 황사 가공할 때는 자 50mm가 가공이 안 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X 55로 했고요. 그 두 번째부터는 이제 최대 X점이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47에서 플러스 5mm에서 52mm로 한 겁니다. 자, 그대로 값 남아있죠? 81, 2. 공구 탭으로 이동해서 현재 공구 사용, 공구 탭 현재 공구 사용 체크 확인.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안쪽 홈 가공까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의 시뮬레이터 기능으로 한번 가공 경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 기능을 주신 후에 자, 여기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재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뮬레이션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모두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상이 없으시다면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 자, 찾아보기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데이터 이름에서 찾아보기. 자,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설명을 한번 잘못 드린 게, 자, 시험 지시사항에 저장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수동 프로그램도 자,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자, 만약 비번호가 0129다 라고 하면 0129에 하고 cnc 선반 수동.nc 캠이면 cnc 선반 캠.nc 라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0129에 다시 cnc 선반 캠 .nc까지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로 저장. 자, 주석이 들어가는 건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해 주시고, NC 편집기 열기는 확인을 위해 체크. 자, 그리고 공구 선택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구 선택을 눌러보시면 사용한 공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공구를 사용한 NC 데이터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파일을 저장할 위치에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수기로 작성한 프로그램도 자, 좀 이름을 변경을 해줄게요. 자, 수기였나요? 수동이었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CNC 선반 장비 앞으로 이동하신 후에 자, 캠을 먼저 가공을 해주시고 수동을 가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선반 과정평가형 따라하기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